자,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풀이 공통 과목 이제 우리 오지선다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민입니다. 어, 현재 경북과학고등학교 이동하고 나서는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5월부터는 좀 신경을 못 써서 6월 모의평가는 사실 그날 풀기는 했는데 해설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가 않아가지고 방학하고 지금 드디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또 나머지 영상들도 좀 올리도록 하고요. 일단 6월 모평에 총평을 해보자면 어느 누구들은 뭐 쉽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쌤 기억은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3학년 학생들 또는 이제 올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이 반수생, 재수생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 때문에 변별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수학에서는. 또 수학이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영어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걱정스럽다. 그 다음에는 선택 과목 세 과목을 봤을 때는 미적분이 너무 어려웠다. 확실히 미적분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높았는지 미적분이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머지 선택 과목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쉽다 했어요.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웠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미적분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선택형 수학 수능의 이제 한계점을 직면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체제가 과연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의 시험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막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내년 1학년부터 이 개정 이제 22학년도 개정 교육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때 수능 변화가 또 오기 때문에 3년 체제밖에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미적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확통기하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공통 과목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문제풀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지수 법칙에 관련한 내용인데 차근차근히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 되겠죠. 5를 밑을 5로 만들어준다 치면 얘는 5의 3분의 2에다가 2분의 3제곱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5의 1-3분의 2에다가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에 여기가 3분의 1 되니까 2분의 1제곱만 남으면서 루트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으면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f 프라임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라고 주어진 요 극한값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 프라임 2가 된다라는 거. 그럼 f 프라임 x를 찾아주면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1 나오니까 f 프라임 2는 5라고 찾으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이 9고 A6이 4다라고 주어졌는데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5한 값이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4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묻는 거는 결국은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A6을 의미하게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의해서 8이 되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놓고 0의 우극한 구하자 했으니까 0의 우극한 구해주면 2가 되고 1의 좌극한이니까 1의 좌극한 구해주면 1 나오면서 둘의 합은 3 되면서 4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쌤이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답률을 조금 좀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수투 문제들 정답률이 높고 생각보다 요거 높지 않다? 지수 법칙들도 좀 보여주고 특히 수열에 대한 것도 보통 이 시그마랑 관련된 게 18번에 배치되거나 3번 또는 5번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시그마 성질에 대한 문제들도 꼭 나오니까 한번 꼼꼼하게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번까지 문제 풀이했고 5번 문제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졌고 f'1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f'1 물었으니까 1 대입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1 대입하면 0 되니까 앞에 거에만 1 잘 대입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2 나오니까 5에다가 2 나니까 10 나오면서 5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세타가 3, 4분면 각이구나 라는 거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5분의 3이다 라고 줘줬는데 차근차근 바꿔보면 사인은 기함수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인 것이고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은 둘을 더했을 때 제곱해서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5분의 4인 걸 알고 있고 3, 4분면 각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인 거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정답은 6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3, 4분면 각이니까 사인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요만큼 다 날라가더라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6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보면 이 방정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라 두면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랑 y는 마이너스 k 라고 얘기했을 때 요 두 개의 요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와 밑에 있는 상수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되게끔 그려진다 치면 교점이 두 개이려면 극대극소를 지나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k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쓴 편의상 fx라 얘기하면서 f'x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인수분해하면 1, 3 마이너스 3 되니까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여기서 극대극소를 가질 것이고 f3 구해주면 9,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 3, 27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27의 함수값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 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니까 5가 되겠죠. 여기가 5에서 함수값 갖는데 마이너스 k가 5거나 k가 27이면 되니까 교점에 해가 두 개 주어진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가 들어간 k값은 27 또는 마이너스 5기 때문에 k의 합은 22가 된다라는 거 찾으면서 7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A1, A2의 곱이 음수인 등비수열 AN이라고 주어졌는데 등비수열이니까 편안하게 A1을 A라 쓰고 공비를 R이라 쓰면 A제곱 R이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비가 음수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A6이 16이고 나머지 뭐시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차근차근히 A8부터 한번 써보면 A8은 앞에 2도 있지만 결국은 6에다가 공비 2번 곱한 것이고 A7은 16인 A6에다가 공비 1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 약분해주면 2R제곱 마이너스 3R은 2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R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 1, 2, 2, 1 하면 4, 1 요따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R이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공비가 아까 음수인 거 찾아놨으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9 더하기 A11라 하는 값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A6에다가 R의 세제곱 곱한 값에다가 A6 곱하기 R의 5제곱 곱한 값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6 묶어내면은 R의 세제곱 묶어내면 1 플러스 R 제곱 더한 값이면 되겠죠. 그러면 A6은 16이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5, 즉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서 8번의 정답은 1번 되겠다라는 거. 뭐 차근차근히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등비수열도 나왔구나 라는 거. 등비수열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와서 조금 뭐였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열 파트에서는 균합적 정의, 그 다음에 시그마, 등비수열, 그 다음에 어쩌다 보면 등차수열 합공식 관련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등비수열도 한 번씩 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fx 플러스 a 제곱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0에서 이 친구가 불연속인데 제곱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가 어떻게 보면 0의 좌극한이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a가 결국 우극한인데 요거의 제곱의 값이 결국은 같은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찾아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은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날라가면 7a는 마이너스 4분의 35 되면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9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줘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구나 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3sin A는 2sin B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친다 치면 sin B분의 3 한 값이 sin A분의 2다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사인 법칙에 의하면 결국은 위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삼각형 A, B, C라고 얘기하면 A의 맞은편에 있는 여기가 BC 길이, 그 다음엔 B의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 AC의 길이, 여기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약분된 숫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 값이 같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길이 B가 3대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3대 2. 그래서 B의 맞은편 여기가 A씨죠. 여기가 A씨고 A의 맞은편이니까 여기가 B씨죠. 어쨌든 여기 길이 B가 그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쌤이 여기를 2A 여기를 3A라고 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또다시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다는 건데, C각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코사인은 똑같은 값이 나타나려면 각의 크기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A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sin B분의 3A라고 얘기하면 요 값이 6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결국 A의 값이 2 sin B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코사인 B라는 값이 2 곱하기 2A 곱하기 3A 분의 9A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9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9A 제곱 9A 제곱 날라가고 A 제곱들 약분하고 4도 한번 약분해준다 치면 코사인 B가 3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사인 B라고 얘기하면 3분의 2 루트 2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A라는 값이 3분의 4 루트 2구나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자 했으니까 sin B를 알고 있는 거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3A 곱하기 sin B다 라고 얘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sin B니까 3분의 2 루트 2에 A 제곱 나오면 되니까 9분의 16 곱하기 2가 있다. 그러면 2, 2, 3, 3 약분하고 남는 거 9분의 4, 64 루트 2가 되는구나
라고 찾아주면서 넓이의 값이 9분의 64루트 해서 5번이 된다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에선 외접원의 넓이,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길이 b에 대한 거 차근차근히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10번 문제도 활용 문제가 좀 앞에 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가 0인 3차 함수 fx가 주어졌고 뭐시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쨌든 a에서의 극한값 얘기하고 있는데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려 했더니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서 fa가 1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a가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y는 f'a에 x-a 플러스 fa 하게 되면 여기서 y절편의 값이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f'a에 x 마이너스 a f'a 플러스 fa인데 결국 요 값이 4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한 값이 4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변화를 좀 해볼게요. 주어진 값에 의하면 결국은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1의 값이 3이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x 플러스 1 하나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뭐시기 x 플러스 뭐시기 했는데 요 값이 3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될까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f0도 0이라는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기서 요거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쌤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알까요? 위에서 잘 보면 fx-fa가 1인 거,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라는 친구가 결국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낫겠다. f-1이 1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x-1 한 값이 0이 f-1의 마이너스 1한 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0 넣은 값이 1 돼야 되는 거죠. 여기도 0을 넣으면 b만 나오는데 1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 쌤 잘못 적었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결국은 분자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 극한을 구할 때 분자 부분을 보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값이 위에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즉 f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다. px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f0가 0이란 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를 나오고 우변은 q 나오기 때문에 q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px q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거의 극한값이 3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럼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한 값이 3이니까 p가 마이너스 3인 것도 찾습니다. 그럼 이젠 fx라고 하는 식은 완벽해졌죠.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게 fx다 라고 찾으면 되겠다는 거. 근데 문제에선 f1의 값을 물었으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6에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f1의 값이 또 마이너스 5인 걸 찾으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단순 극한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식을 추론하는 내용까지 조금 추가가 되는구나 라는 거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단순 극한값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 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가지고 극한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 잘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월 모의평가 좀 어렵게 평가되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좀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왔던 9번, 10번 되게 익숙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11번부터는 조금 막막해지긴 하는데 요게 한 번씩 엄청 어려운 형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고요. A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B, 그 다음에 A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2의 X와 만나는 점을 C, C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1-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은 그래도 차근차근히 한번 가볼게요. 편의상 여기 좌표를 A라 두면 1-2의 A제곱이라 나올 거고 B점은 A, 2의 A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게요. 얘는 쭉 가니까 어떻게 보면 Y좌표가 똑같이 나오는데 Y좌표를 똑같이 가도 하는 X좌표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B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2의 B제곱이라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건 2의 B제곱과 1-2의 A제곱이 같을 것이라는 거 가져가면서 D점은 B, 1-2의 B제곱이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B라는 선분의 길이는 위에서부터 빼면 되니까 2의 A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찾으면 될 거고요. CD의 길이는 2의 B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와중에 2의 B제곱인 게 1-2의 마이너스 A제곱이랑 같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AD의 길이를 좀 바꿔볼게요. 2의 B제곱을 1-2의 마이너스 A제곱하고 플러스 1-2의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조금 이쁘게 정리해 볼게요. 통분해주면 1-2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그럼 여기는 그대로 곱해주면 될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날라가고 그러면 1, 그 다음엔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의 1제곱만 남네요. 헷갈려. 다시 차근차근히 앞에 있는 1 냅두고 요거를 곱해서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A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뭐식이 제곱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쌤은 분자 분모에 전부 2의 A제곱을 곱해줄게요. 그럼 얘는 2의 A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보이나요? 가서 보면은 AB랑 이 두 배의 AC 한 값이 같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AB 한 값은 2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야 되고 CD 길이는 2 곱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얘네가 같은데 두 배 한 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밑에 있는 숫자가 1이 돼야 되는구나. 즉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걸 찾으면서 A의 값이 로그 2의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조금만 정리해서 이쁘게 마저 적어봅시다. 그러면 요 점이 결국은 X좌표가 로그 2의 3이라고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3분의 여기 대입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 선분의 길이가 3이니까 위에 y좌표가 3이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3이니까 3분의 7이라고 길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AB의 차이도 좀 구해주면 좋겠죠. AB의 길이도
여기서도 그러면 2의 b제곱이 3분의 2인 거니까 b의 값이 로그 2의 3분의 2, 즉 여기가 1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3분의 2. 그러면은 이 AC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로그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그거의 반틈이니까 6분의 7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사각형의 넓이는 쌤은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이 두 가지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가 3분의 7인 거 6분의 7인 거 하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할게요. 6분의 그러면 6분의 14 21 되는 거죠. 그러면 12분의 약분도 해줄까? 3으로 먼저 약분합시다. 2분의 7 나오죠. 그러면 4분의 7 4분의 7에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7 로그 2의 3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라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3번이다 라고 찾아진다 라는 거 봐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쌤이 사실은 뭐 다른 풀이를 볼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보진 않았는데 쌤은 사실 이 문제가 계산이 많다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데는 이게 너무 계산이 많다 내신 틱하다 이러면서 우리 한동안 있었던 사교육 가리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학교쌤들이 다들 모평 필자를 들어가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3차까지도 막 풀던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보다시피 문자 잘 정리해주면 사실 동일한 문제가 또 튀어나와서 쌤은 3차까지 계산할 일이 없던데 3차를 계산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던 문제입니다. 해주고 물론 계산이 적진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쁘지가 않아서 보다시피 숫자가 이쁜 건 아니어서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요. 뭐 나쁘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2번까지 하면 꽤나 낯선 문제였던 것 같아요. 11, 12번들이 요즘에 모평에서 많이 보던 문제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 친구들한테. 물론 재수, 삼수 하는 친구들에겐 전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자, 어쨌든 12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곡선과 직선 y는 mx 플러스 2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a, 그 다음에 곡선과 직선 y는 mx 플러스 2랑 x는 2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b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쌤은 그래서 편의상 얘를 f, x, 얘를 gx라고 얘기한다 치면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알파라고 잠깐 두면 A라는 친구는 0에서부터 알파까지 gx-fx를 적분하는 값이 결국은 A라는 영역의 넓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빼고 있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부분 영역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2까지는 fx-gx dx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빼주면 b-a 값이 인테그랄 그러면 빼고 나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2까지 f g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알파까지 g 마이너스 f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안에 있는 식도 똑같고 연결되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gx dx 한 값이 결국은 3분의 2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가 4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니까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 dx 요 적분한 값이 결국은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적분합시다. 자, 16분의 1에 x의 4제곱 되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m 있고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2 제로한 값이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입합시다. 2에 4제곱 들어가면 1, 그
다음에 2의 제곱 들어가면 2 한 번 약분 플러스 1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한 값이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m이니까 2m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찾으면 되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서 13번에 3번 되겠습니다. 뭐 13번까지도 무난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13번이 뒤에 있을까요? 자, 어쨌든 뭐 보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아마 여기서 조금 첫 번째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아님 말고요. 자,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은입니다. 모든이 나왔다는 거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개의 K값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까지 수능 문제 중에서는 평가원 기출 중에서는 모든이란 단어를 썼는데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즉 모든이 나왔으니까 2개 이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자, 근데 보다시피 이 로그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 마이너스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n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밑을 4로 만들려면 여기도 2 위에도 2가 있으면 되니까 결국 로그 4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요게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n보다 커야 된다 라고 얘기할 거니까 제곱 셋도 했으니까 이거 없어져야죠. 루트는 없어져야 되죠. 자, 어쨌든 결국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마이너스 플러스 왜 숫자들 다 빼먹었지? 75죠. 플러스 75가 75 마이너스 kn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의 n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n이 k 플러스 10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나면서 k가 쌤 3이면 돼요 라는 걸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연수 n이 12개가 돼야 되니까 쌤 근데 모든이 아니에요 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딱 막혔을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근데 쌤이랑 많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로그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얘기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진수 조건이었다라는 거. 진수 조건.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하면 주어진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라는 숫자가 양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75 마이너스 kn이라는 친구도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다가 되고 75니까 5 곱하기 15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n이 1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서 n이 k분의 75보다 작다예요. 중요한 건 이게 n드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n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서 둘 중에 작은 숫자 15와 k분의 75보다 작은 숫자들보다 작다가 진수 조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될까요? 둘 다의 양수로 만족하는 n만 내가 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친구보다는 여기 둘 중에서 작은 친구보다 작은 n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작은 친구보다 작아지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숫자, 여기가 k가 5가 들어가면은 15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가 5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n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15보다 작은 값을 보게 될 거고요. k가 5보다 큰 경우 n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n이 k분의 75보다 작은 숫자들로 보게 된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k가 3일 때는 진수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n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5에서 15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고 부등식 n 여기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은 숫자가 12개가 되게끔 얘기하려면
12개가 되게 하려면 k가 3이면 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가 이제 5보다 큰 숫자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결국은 k 플러스 10이랑 k분의 75라는 숫자가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75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k가 75였다 생각해 보면 n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단 작은 숫자일 거니까 여기 k 값이 암만 커봤자 진수 중에서는 1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n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k의 숫자에 따라서 5보다 큰 숫자면은 안에 다 지워졌네. k가 어쨌든 5보다 큰 숫자이면은 이 끝에 있는 k분의 75라는 숫자로 진수가 또는 n이 제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k 값이 적절하게 여기서 정해지는 걸로도 n이 12개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k가 얼마인 거? 6인 걸 생각해보면 여기에 75분의 6이 결국 12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는 16 되는데요 하지만 n을 내가 여기 진수 조건에 의해서 12점 얼마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숫자는 어차피 진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12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2개 있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k가 6인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수 조건 때문에 또 걸러준 형태 우리가 16번 우리 단답형 문제, 주관식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진수 조건에서 방정식의 해를 걸러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진수 조건에 의해서 부등식의 범위가 좀 걸러가는 모양이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힌트가 있어서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진수 조건도 생각 못한 친구들에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서 굉장히 낯선 문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조금 난관에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충분히 낯설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로그 문제가 나오면 진수에 대한 거 꼭 생각하자라는 걸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상수 k 0보다 큰 상수점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에 대한 특징인 조건인데요. g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했더니 첫 번째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엔 조건이 되게 복잡하니 일단 가조건 먼저 조금 가지고 놀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g라는 친구를 잘 보니까 일단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k-k 즉 k에 대한 우극한과 좌극한인 fk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첫 번째는 fk가 k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미분 계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미분 계수 2와 좌미분 계수인 f'k가 같아야 된다라는 정보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조건이 있냐 했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건 모든 x에 대해서 f'xf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분하고 나면 2가 나올 거니까 항상 양수니까 문제가 없으니 f라는 3차 함수가 x가 k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g'이라 적어야 되죠. g'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은 x가 k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는 지금 주어진 f라는 함수가 없으니 미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조건은 이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절대값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편하게 절대값 a 플러스 a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 했더니 절대값 a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 a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숫자인 a가 0보다 크면 2a라고 계산될 거고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결국은 0 마이너스 a로 나오게 되니까 절대값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둘이 더한 값이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에 있는 이 절대값 t-1 플러스 t-1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은 2배의 t-1 되거나 0으로 될 거라는 거지.
어떨 땐 위에 처음 되는 거야?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t가 0보다 작거나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결국은 2t, t-1이라고 될 거고 t와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절대값 t, t-1 플러스 t, t-1는 식이 0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쌤이 정적분으로 주어진 식인데 문자가 끼어 있으면 요거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얘를 h1x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h1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h10가 0일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h1'x라고 하는 친구는 gx 갈로 절대값 t, t-1 플러스 t, t-1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 요건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t가 아니라 x가 되어야 되죠. x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gx의 2x x-1로 되거나 또는 0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죠. 어떨 때는 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2x x-1과 gx가 곱한 식이 h1'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엔 x가 0과 1 범위 사이에 있으면 0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h1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얘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했더니 일단 h1x라는 애가 0일 땐 함수값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0과 1 사이에선 범위가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0이라는 건 얘는 증가하지 않고 1까지는 그대로 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제는 왼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선 h1'x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1보다 큰 범위에선 h1'x의 부호가 0보다 크다가 돼야지 감소하고 증가하는 범위를 만족하면서 h1x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 친구의 부호는 항상 0과 1 양쪽 범위로 퍼지는 범위에선 부호가 양수가 되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선 gx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g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될 것이다 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럼 같은 이유로 가면 되겠죠. 여기를 h2x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문제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2x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h2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항상 x축 위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h2 3이라고 하는 값은 일단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표현된 식이니까 미분이 실 거고 미분하면 gx 있고 절대값 x-1, x-2 마이너스 x-1, x 플러스 2 플러스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거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절대값이 있으면 양수고 마이너스 되니까 그대로 0 될 거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라고 표현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gx가 있을 거고 안에 있는 숫자인 이 x-1과 x-1, x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는 gx라는 친구가 2배 마이너스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여기에 붙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h2x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3에서 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1보다 큰 범위에서 또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0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까지도 있겠죠. 여기서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계속 0이니까 0이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야지 h2x라는 애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요 범위에서는 아까 요 친구가 부호가 음수였죠. 그럼 여기 있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요 범위에서 요 친구의 부호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x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특징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x가 1보다 클 땐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선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럼 1을 기준으로 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 수 있는 건 g1의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이제는 요거 조건을 좀 이해해 볼게요. G1이라고 하는 값은 1이 K보다 만약에 1이 K보다 K라는 숫자가 만약에 1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요 경우이면 결국은 K가 1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이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다는 거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F에다가 대입하게 돼야 되는 거죠. 즉 FK가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이 K가 될 것이고 K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 물론 흰색이 돼야겠지만 연속이니까 어차피 딱 칠해줘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 이게 1일 때 아까 우리 F1이 얼마였죠? 우리가 F1의 값이 여기 보면은 G1이 지금 K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G1의 값은 F1이 돼야 되고 요게 지금 현재 0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G1이 0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K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G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라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K가 1보다 작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K가 1보다 큰 숫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K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1에서 G1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결국은 2-K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2-K. 근데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는 결국 알 수 있는 건 K 값이 얼마구나? 2구나 라는 걸 찾으면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가까이 가서 우리가 위에서 찾았던 조건들을 찾아보면 F2의 함수값이 2이고 F'2의 함수값이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한번 세워보면 2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 정리하는 단원에서 식을 세운 걸 생각해보면 fx를 이렇게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x-2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식을 세워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를 대입하려고 2를 많이 대입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식 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f2가 2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2 대입하면 앞에 있는 식들이 다 0이 되는 경우니까 c가 얼마? 2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x도 한번 구해보면 어쩔 수 없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좀 알아야지 편하겠죠. 다항함수 요거 미분하는 것들 그다음에 2a x-2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넣는지도 알겠죠. 또다시 2 대입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날라가면서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fx가 결국은 x-2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2의 제곱 플러스 2의 x-2 플러스 2다 라고 식을 세워지는 거죠. 될까요? 그럼 이제 내가 남은 건 뭘 해야 되냐 했더니 아직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건 f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감소 증가 나오면 사실 실수 전체에서 증가란 보장이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k라는 우리 아까 2라는 숫자인데 이 이후에서 f라고 하는 친구도 여전히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3의 x-2의 제곱
플러스 2a에 x-2 플러스 2가 되는데 결국은 얘는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잘 보면 이 x-1 묶어내기 참 좋아요. 그래서 쌤은 그냥 2가 되는 애를 좀 찾아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래로 볼록하게끔 있을 건데 2가 되도록 하는 값이 두 개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는 지금 현재 얼마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 x값이 2일 된 거고 나머지 해는 또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되는 거라서 f'x가 2가 되도록 하는 함수값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잘 보면 2는 한번 날라가고 x-2가 공통이 있으니까 x-2 하나 3x-2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는 0.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x가 2일 때와 x가 2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x는 y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x 값이 2 또는 2-3분의 2일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국 여기가 2, 여기가 2-3분의 2a라고 될 거니까 2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를 생각하니까 얘가 어쨌든 우리 아까 왜 2보다 크냐 했더니 k가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보다 큰 애에서 f'x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f'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a가 0보다 작은 범위면 2-3분의 2a가 왼쪽에 있고 2보다 큰 데에선 함수값이 항상 얘가 도함수값이 2보다 큰 게 되니까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a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요 2차 함수에서 y 값이 2가 되는 애 중에서 이쪽이 2-3분의 2a 왼쪽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보다 큰 범위에서 요 친구의 함수값이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가장 작을 수 있는 함수값은 결국 2-3분의 1a일 텐데 여기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f' 2-3분의 1a 값을 구해보면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a의 제곱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함수값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9분의 1a 제곱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 플러스 2란 친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애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계산이 공간이 없으니까 일로 가서 a를 그러면은 여기 계산해줘 옮겨주면 3분의 1a의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니까 a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그럼 gk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gk 한번 구해봅시다. gk 플러스 1 gk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밑에 대입하는 f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즉 f3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될 거고요. f3의 함수값은 여기다가 3 넣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5 플러스 a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자 얘기했는데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6이라 했으니까 얘는 5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참 집약적으로 참 많이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판단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꼼꼼하게 체크를 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쌤은 사실은 이제 지금 과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일러 정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랑 좀 연결돼서 식 세우는 걸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기출에서는 이렇게 식 세우는 게 편한 경우를 쌤은 많이 보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얘기 이렇게 인수정리랑 관련해서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한 번쯤은 봐둬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15번도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는 대소관계 바탕으로 함수값 찾는 사이값 정리랑 관련된 내용까지도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자 어쨌든 한번 꼭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15번까지 해서 공통 영역의 이제 우리 오지선다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이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단답형에 대한 공통 영역 단답형 영역의 단답형 문제 풀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